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TV 정강민의 시사진단의 진행을 맡은 정강민입니다. 엊그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남에 따라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선 룰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양 진영에서 치열한 삽박싸움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식을 중심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해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김한길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이에 그 색깔론 어떤 시비가 굉장히 붙었었는데요. 그 단초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께서 제공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그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현 그 의원의 경우는 민주적 절차의 문제, 그 절차가 훼손됐다는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 국가 간의 문제, 사상의 문제, 사상 검증의 문제로 이게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임수경 문제 또 이해찬 후보의 그때 북한 인권법 발의 반대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가 되면서 소위 신메카시즘의 역풍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투표 막판에 소위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이해찬 그 대표는 전략가이면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도 그 전략가라는 모습을 그 신메카시즘에 대한 그 소위 그 색깔론 시비를 통해서 그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은 것을 보듯이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새누리당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말로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박근혜라는 그 소위 민주당의 전통의 지지층이 반박근혜 전선으로 이렇게 결집을 한 것. 박근혜가 이해찬 당선의 일등 공신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먼저 양측 주장, 그러니까 비주류 측으로 주장하는 완전국민 경선의 핵심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심각, 주류 진영의 핵심 논리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비주류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의 외연을, 지지층의 외연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에 대한 국민의 어떤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이 근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주류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역선택의 어떤 문제가 실제로 우려가 있고 그런 경우는 이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런 그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많이 그 사례가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각 후보들 간에 이제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선을 이끌고 가겠다. 일종의 소위 기싸움이고 사파싸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비주류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당 지도부가 응하지 않으면 경선 불참까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당 진영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속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 한쪽은 판을 흔들어서 이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한쪽은 그 이변에 관한 가능성을 최대한 이제 제어를 해보겠다 그런 것인데. 주류 측의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자신들의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주류 측에서 보면 이변도 없애야 되고 흥행도 시켜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경선의 과정에 비주류 측 후보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흥행은 고사하고 나중에 탈당의 어떤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친박 주류 측에서는 결국에는 다른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어떤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또 필요하면 설득을 하고 또 필요하면 타협책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주류 체육의 어떤 주장이 뭐 옳고 그름, 주류 체육의 어떤 입장이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논란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좀 더 받아들이고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들이 좀 그 주류 측에서는 심각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비주류 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우선 그럼 자신들이 주장하는 완전적인 정신들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느냐, 또 나아가서는 이 새누리당의 후보 경선을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흥행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비주류 측의 주장에 좀 그 힘을 받지 않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이 논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은 이유는 결국 그분들의 어떤 그 지지도가, 국민적 지지도가 다 합쳐서 이제 5%도 안 된다는 것에 또 출발한 거고, 또 무엇보다 국민들 또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권력을 잡기 위한 게임의 룰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즐겁고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이유를 잘 설명을 해내고, 그리고 그 국민들 지지를 더 획득을 해서 자기의 몸집을 불려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이 비주류 후보들이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 중에 좀 하나인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룰만 바꾸면 마치 대통령이 될 것처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좀 우스워 보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그 비주류 후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큰 한계라고 좀 봐집니다. 예. 유행 가능성이 낮다든지 지지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거의 쉽지 않을 텐데 일반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시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이고 순수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어떤 참여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박근혜를 반대하는 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 투표전에 참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민심의 왜곡이 상당히 일어날 소지가 크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픈 프라이머리, 또 미래의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볼 때 그 정가의 모두처럼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경선 룰은 뭐 전적으로 합의가 되겠습니까? 현행대로 갈지, 또 주류와 비주류가 일정한 타협을 해서 적당한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만. 뭐 비용 측면이나 시간 측면에서 볼 때 완전 국민 경선제를 수용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결국에는 흥행을 어쨌든 간에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이 지도부의 어떤 고민이면 막판에 극적인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당 지도부는 흥행도 시켜야 되고 또 이변 없이 흥행을 시켜야 되는 이 딜레마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주류 측이 주장하는 안전국민경선제가 타협이 됐는지 아니면 물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비주류 주자들이 우리는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경선에 불참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선에 불참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탈당의 카드를 쥐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경선이 잘 타협이 되어서 비주류 주자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 박근혜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려면 비주류 주자들이 한일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지사라든지 정몽준 전 대표, 또 이재호 의원 이 소리의
연대 내지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뭐 세 분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뭐 약간의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박근혜 후보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폭발력을 짓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뭐 단일화의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 단일화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지금 반박근혜 어떤 전선에서는 연대를 하지만 또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과거 예를 들어 보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특검 폐지 6대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특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 추진 배경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특권은 더 줄이고 일은 더 많이 해라. 그게 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이제 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으면 국민들도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야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6대 쇄신안의 성사 여부가 걸릴 것 같은데 6개 중에서 이제 야당하고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불체포 특권 포기 부분인데요.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과의 어떤 논의가 어떤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소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그 근본적인 방향에서 야당도 그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타협의 큰 어떤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드네요. 이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이런 저런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용납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민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